최근 학원가엔 N수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올해 수능은 의대와 첨단 산업학과 증원, 재학생 감소 등으로 역대급 N수 증가가 예상되는데 킬러문항 배제 발표 이후 쉬운 수능을 기대하고 다시 시험을 보려는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과거 물수능 때 졸업생 응시자가 갑자기 증가한 사례도 거론됩니다. 근데 반수반은 사실상 지금 마감이 된 상태고 대기를 하시거나 교육계에서 사교육은 결국 줄세우기 입시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려는 심리의 문제인 만큼 킬러문항 배제라는 원칙이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른바 엄격한 서열과 이 등급화의 이 필요에서 나오는 변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험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꾸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사교육을 줄이려면 수능의 경쟁 구조 자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건데 정시 선발 학생들이 대학 중도 이탈률이 가장 높고 성적은 가장 낮은 데다 최근엔 문과 침공으로 대학 간판만 보고 진학한 뒤 학교나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늘면서 주요 대학들조차 수능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과 입시가 같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현상이 빚어지며 사교육이 더욱 팽창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공대생들 아시죠? 공대생들은 기하랑 물리학을 듣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요. 기하랑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공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저 정시파예요. 학교 수업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교사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능의 변별 기능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부각됐지만 체계적인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은 정시 전형 확대를 지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걸 낫다고 생각한다였어요. 목동에 가서 학원 마친 학생들 가지고만 취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목동에만 애들 있니? 가포구에도 애들 있어. 가포구에서 정시 확대 지지 안 해. 킬러문항 배제가 촉발한 사교육과의 전쟁, 그리고 수능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가운데 올 상반기 예정이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발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킬러문항 배제 조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게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던 것에 대한 페이스를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킬러문항 없앤다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학원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가에도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쏟아집니다. 학원에도 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들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대비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지.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오히려 학원을 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의 인당 학원 이용 금액도 2019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율도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학원 시장 전체에서도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하위 30%의 경우 올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습니다. 사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추이가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거다. 정부의 킬러문항 제외 방침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현주입니다. 오는 23일 캄보디아 총선거를 앞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의 출정식. 38년째 권력 정점에 서 있는 훈센 총리가 후계자인 장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의회 125석 전부를 차지한 여당은 이번에도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캄보디아는 다수당에서 총리를 뽑기 때문에 여당이 이기면 훈센 총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5년 뒤인 2028년 장남인 훈 마넷 사령관이 총리직을 이어받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훈 마넷은 캄보디아 최초의 미국 웨스트포인트 졸업과 경제학 박사를 거쳐 군과 당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 총선 직전 유력 야당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This is a sham election with a foregone conclusion. So Mr. Hun Sen seems to be victorious, but it is a meaningless victory because he won without any real challenger. 이번 선거 역시 반대파인 캄보디아 촛불당의 참여를 막고 야당의 선거 거부 운동도 봉쇄한 터라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어두운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시신을 덮은 천이 잇따라 보입니다. 수단 정부는 새벽 공습으로 시민 22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준 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은 조직적인 공습이 있었다며 정부군을 비난했지만 어느 쪽 소행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내전은 벌써 석 달째. 유엔은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단 분쟁이 전면적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الحرب دي دمرت الخرطوم دمار شامل. دمرت البنية التحتية، دمرت المصانع، دمرت المنازل، دمرت أي حاجة دمرتها. 지금까지 3,000명이 숨졌고 전쟁의 포화를 피해 300만 명의 민간인이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관은 전체의 20%만 간신히 운영되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احنا صراحة الموقف عندنا في العيادة ما هو بشر خالص. كل الأدوية اللي عندنا على وشك إنها تخلص وبالكثير يعني تكفي لنا 5 مرضى وعيادتنا مهددة بإنها تجيف. 내전이 길어지면서 납치와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엔이 성적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파악한 인구수는 420만 명. 끝모를 비극에 빠진 수단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는 오는 13일 주변국을 소집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국 런던의 출근길.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대기오염에 오래 노출돼 숨진 사람이 한 해 28,000명에서 3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보건환경 지도자 회의에서도 단연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The largest environmental risk factor is air pollution. Actually, in the European region,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are dying from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half of those are linked to ambient air pollution. 회의에서는 대기오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소멸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시민사회, 개인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needed to build forward better, indeed to protect the future, our future, but also especially the future of the youth.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생태 환경이 날로 악화하며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 환경의 악화를 막는 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재작년 4월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부부. 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씨 부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나간다는 해지 문자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에겐 휴대전화 2대가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A씨 부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그는 보증보험 약관은 전세계약 만기일에서 2달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안에 해당 번호가 임대인 거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라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민증을 받아보냐. 그런데도 그거 방법밖에 없다고. 허그 측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보니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해주기 위해 입증을 요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관보다 우선하는 민법에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만큼 약관상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니라며 직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세입자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그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원대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의 누적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지만 대출 심사나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급전 마련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탓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면서 이 대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취약 차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중 채무자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비용 부담이 이제 다른 빚을 갚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취약 차주 증가에 올해 1분기 일일 대출 잔액은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 상승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그 원천이 이렇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한 10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에 취약 차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금융재정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어가지고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나 A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3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고개역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원래 너네가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고개 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 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담배 피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얼굴 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사에다가 그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공사는 당국개혁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 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 출산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 영아 유기 재범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입양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출산으로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 가운데 외국인은 26명.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압사할 위험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피해를 신고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피해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112 종합상황실에 전문 통역요원을 뒀습니다. 영어와 Hey, can you see the helicopter over your spot? Okay, then turn your light on. 중국어로 신고를 받습니다. 喂，你好，这里是112报警中心，中文翻译服务。请讲。 지난달 서울에서 통역요원을 시범 배치해 운영했더니 접수 시간이 평균 2분 21초 단축됐습니다. 원래는 외국어로 신고하려면 민간 통역사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곧바로 경찰에 연결될 수 있어서입니다. 춘천에 산악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지속적으로 30분이나 통화하면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신고가 들어오면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도 통역요원 덕에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고자분도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좀 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만일의 경우에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For me, I don't know Korean. For me, it will be very helpful, and for many tourists all over the world, if police officers can use English, it will be very helpful.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며 관광객이 늘고 덩달아 외국인의 신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베트남어와 러시아어, 일본어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가까이 대자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하품을 해도 어김없이 경고가 날아듭니다.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차량에 장착된 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운전자의 표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겁니다.
물건을 싣고 이동하다 보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게차 반경 10m 이내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고 안전의 기본이 되는 안전모의 턱끈을 요즘처럼 덮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풀면 곧바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자 의료 폐기물 업체가 도입한 기술들입니다. 여러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불안전한 환경들을 파악했고 기존 하시는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의성 측면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작업자가 위험지역에 다가가자 주황색 실선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작업이 한창인 굴착기와 작업자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자 작업자 머리 위에 경고 표시가 뜹니다. 시뻘건 불꽃이 피어오르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단박에 알아봅니다. 예전 같으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었던 위험 상황들입니다. 이 건설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도입이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현장으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지역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 중장비 개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 투입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현장에 활용되면서 중대재해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콜라 등을 선택해온 소비자들은 최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탕 대신 달콤한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0이라고 하니까 좀 덜 양심에 찔리고 살도 덜 찔 것 같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일반 콜라나 일반 사이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문제가 된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으로 음료수는 물론 막걸리와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5%, 특히 유방암 위험은 22%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스파탐과 함께 널리 쓰이는 아세설팜 K도 암 위험을 13%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 섭취량을 넘지 않아도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조금 더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 그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은 1군 발암 물질로, 붉은 고기와 고온의 튀김은 2A군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는데, 아스파탐은 알로에 추출물이나 김치 등과 함께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제암연구소가 소고기나 커피 등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적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발암 물질인데 술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고기,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도 EA군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스파탐을 쓰지 않았을 때 다른 설탕이 주는 그런 피해, 설탕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적어 위험성이 높진 않을 거라면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화폭이 장미꽃잎 하나하나가 생기를 머금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극사실주의 진수를 보여주는 섬세한 묘사. 장미화가로 알려진 김재학 작가의 신작입니다. 꽃의 매력에 신비한 분위기가 더해진 데에는 여백을 채운 추상적 색채와 질감이 한몫을 합니다. 내 생각을 좀 더 집어넣기 위해서 그림에다가, 그래서 배경은 되도록이면은 좀 비구상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소나무 대작들도 선보였는데, 지리산의 천년송과 함께 마음의 숲을 그리며 자연에 대한 예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탄의 거침없는 선에 오일스틱의 색감이 더해져 산소와 같은 풍경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릅니다. 중국의 젊은 추상화가 시야오 왕의 경쾌한 붓질은 발레 같은 리듬감과 자유,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I want to enjoy my daily atmosphere, enjoy my studio life, like the boundlessness and weightlessness feeling. Because when I'm doing painting, I feel like my body can extension unlimited. 대담하게 비워놓은 여백에는 추상 표현주의와 도교 사상의 맥을 잇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And for me, the empty space is also like this idea. There's always some mist in front of your eyes when you a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So it's like something which is far away and not clear, but it's a deeply space which you can go inside. 정물화의 배경과 추상화의 텅 빈 여백이 무대 위 조연의 열연처럼 빛을 발하며 미학적 쾌감을 끌어올립니다. YTN 이교준입니다.